자, 이제 12차 시 질문지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관리 파트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요 수준은 필기 수준이지, 여러분들의 수준은 아닐 것 같긴 해요. 근데 질문지를 여러분들 실제 만들거나 그런 문제는,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조사 분석사는 진짜 설문지를 조금 만들어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뭐 질문지 작성할 때 유의점, 유의점,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큰 10점짜리 정도로 한번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지법에 대해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법인데요. 이제 문제의 정립, 가설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여기서는 질문지법은 아무래도 설계자, 설계상, 수집, 요 중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질문지는 여러분들이 응답자 혹은 조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쉬운 단어로 써야 돼요? 어려운 단어로 써야 돼요? 맞습니다. 표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질문지 표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고 비밀 보장해야 되고 그게 주안점이에요. 질문지 문항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것들만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질문지법이라는 것은 1차 자료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1차 자료 중에 질문지법, 즉 면접법은 조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면접법 중에 표준화 면접법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규격해놓고 진행을 하지만 그건 좀 빼고 질문지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문항은 최대한 한글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용어가 보편타당한 것들은 영어를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시겠습니다. 뭐 CT, 엑스레이 같은 경우 굳이 뭐 엑스레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겸석해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쓰시는 게 좋겠죠. MRI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자기 공명 어쩌고 저쩌고 쓰시면 알아요, 보세요. 모르시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너무 전문 단어니까 아실 수 있는 용어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응답 보기. 다시 응답 보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의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 기억나세요?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 그 다음에 간결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근데 너무 짧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짧게. 너 어디 살아? 어디 살아? 이렇게 하시면 기분 나쁘죠? 이렇게 되시면 안 되시겠죠? 사전 검사라는 건 이해되시죠? 리허설 개념이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응답 자체가 편하게, 외형 자체나 문구, 종이질, 글씨체, 문항, 배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치 중립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질문 자체가 가치적으로 좀 중립을 해야 되겠죠? 너무 편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학생들의 집회가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되시면 어떻게 돼요? 대학생들의 집회가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가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대학생들의 집회가 사회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금 중립적으로 쓰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암시나 유도 질문 같은 거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암시나 유도 질문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현재 시장은 누구누구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암시가 돼버려. 이런 것도 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현재 시장은 누구와 같습니까? 같습니다. 누구를 투표하시겠습니까? 하는 게 좀 낫겠죠? 암시랑 유도 질문 하지 말아야 되고, 균형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하느냐 강제로 하시는 것보다는 기와의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또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상호 배타성은 아시겠죠? 중첩돼서는 안 된다. 포괄성은요?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예시까지 쓰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10점짜리였고요. 6줄이면 끝입니다. 솔직히 6줄이면 끝이에요. 네. 간결성이라는 것은 최소한 면수로 최대한 많게. 그 다음에 명확성, 요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애매모호하거나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것들 뭐냐? 귀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향이 내가 출신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거주하는 곳이야? 지금 어디냐? 여기 지구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구냐? 은하계?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출생 지역이 어떻게 되냐? 거주지가 어떻게 되냐? 확실하게 거저주는 게 좋겠죠? 그쵸?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지구.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쁜 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한 단일 질문으로 해서 되면 이중적인 질문하려는 뭐라고요? 이중적인 질문. 무슨 말이냐? 복지와 연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시면 안 돼요. 복지 따로, 연봉 따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뭐냐? 난 복지는 불만하지만 연봉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뭉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지 따로, 연봉 따로.
따로따로 질문하셔야 올바른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애매한 게 요것들입니다. 명확성하고 이중적인 질문하지 말아야 된다. 요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적인 질문. 요거 한번 보실게요. 환경부에서는 환경 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자, 권고를 하고 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주안점을 보실게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문제점이. 첫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권고하고 있다는 좀 암시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거와 이거의 활용에 긍정적이라고 암시를 두고 있는 거죠. 그쵸? 두 번째로는 얘도 환경 오염도 쓰레기 분리, 자원 재활용도 분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중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된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환경 방향을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질문 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능합니까, 이거? 이거 응답 못합니다, 이거. 그쵸? 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보죠. 제가 정장을 파는 회사와 상점과 캐주얼에 파는 상점 간의 품질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경쟁력이 뭐라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가격이냐 서비스냐 품질이냐 이런 가격 경쟁력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요. 이거 설문지 거기 다 있어요. 두꺼운 거에. 두 번째는 정장과 캐주얼을 같이 파는 매점을 말하는 건지 정장 따로 캐주얼에 따로 물어보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장과 캐주얼 판매하는 판매점 이렇게 되게 되면 정장 따로 파는 매점인지 정장과 이거 따로 파는 건지 아마 한꺼번에 파는 것끼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정장을 파는 판매점과 캐주얼을 판매하는 판매점 간의 가격,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뭉쳐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질문지 만드실 때 이런 것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질문지 아까 전에 주의하셨던 게 뭐가 있어요? 간결해야 되고 포괄성, 상호배타성. 근데 이중적인 질문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하지 말아요. 용어 쓰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명확하게 질문하셔야 된다. 그 정도만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질문지 작성 절차인데 얘는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태까지 계속 밀고 있어요. 이거는 한 번쯤은 나올 것 같다. 이제 3년째 밀고 있는데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3년째 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뭐지? 포괄성, 상호배타성 틀 만드는 거, 표집 틀 만드는 거 그거는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제가 여태까지 밀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질문지가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토탈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연구 목적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연구 목적에 맞춰서 범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인터넷 조사를 할 거냐 우편 조사를 할 거냐 전화 조사를 할 거냐를 결정합니다. 왜? 그거에 따라서 수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뭐라고요? 연구 목적을 마치고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뭐라고요?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로는 질문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질문 내용이라는 것은 성별을 물어볼 거냐 말아볼 거냐 회사 만족도를 물어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합니다. 회사 만족도에서는 연봉을 물어볼 거냐 복지를 물어볼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질문 내용. 세 번째는 질문 형태라고 해서 객관식으로 물어볼 거냐 주관식으로 물어볼 거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냐 다중응답으로 물어볼 거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결정합니다. 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할까요? 어려운 것부터 쉬운 걸로 해야 될까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해야 됩니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배열을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열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뭉칠 수 있는 건 뭉쳐야 되죠. 집중할 수 있다면 뭉쳐야 되고 서로 연관이 되는 것도 좀 왜곡되는 것들은 좀 멀리 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질문 문항을 만들게 됩니다. 기와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와의 성별은
이렇게 어떤 문항을 만들 거냐, 보기는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인사말을 만들고 사전 검사하고 최종 질문지를 만들게 됩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천천히 어떻게 만든다고? 첫 번째, 연구 목적을 구성을 해서 어떤 문항, 어떤 자료를 수집할 거냐,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질문 내용, 즉 이 문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질문 형태, 배열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문항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사말을 만들고 사전 검사를 하고 다시 질문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방형이라는 것은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개방형은 주관식이에요. 자, 주관식 좋은 점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주관식의 좋은 점은 뭐예요? 다양한 의견 볼 수 있어. 내가 몰랐던 거 알 수 있어. 너 범위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응답이 안 나와. 응답이 안 나와. 그 다음에요. 응답 자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얘를 코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를 입력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주관식의 장점과 단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폐쇄형은 객관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폐쇄형은 뭐라고 한다고요? 객관식? 예, 객관식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폐쇄형의 문제점,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이, 민감한 질문이라면 개방형이 좋을까요? 폐쇄형이 좋을까요? 민감한 질문이라면. 자기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형이 좋을까요? 폐쇄형이 좋을까요? 폐쇄형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빠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폐쇄형의 문제점은 포괄성과 상호배타성. 뭐라고요? 포괄성과 상호배타성. 상호배타성도 문제인데 포괄성이 더 어려워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질문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질문 문항 답안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폐쇄형에는 이것들은 사전 검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은, 귀하께서는 현재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 제가 원하는 거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원했어. 그래서 하루만 선택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다? 다중적으로 조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평일에선 수목, 월수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달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설마 해서 주말에 수강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원장님은 주말에 듣고 싶어해. 병원을 대상으로 했더니. 왜냐고요? 시간이 없거든. 교육 자체를 주말에 듣고 싶다. 밤늦게 듣고 싶다. 왜? 그 외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있었고요. 이거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TV 시청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23시간, 24시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 진짜로. 그걸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야. 그냥 행동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연령대가, 요인을 보시면 80대 이상이지만 거의 그냥 틀고 계셔, 그냥. 보지는 않지만, 그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러 틀어놔야 자기가 들고 외부에 그런 것들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나가실 때도 TV 틀어놓고 나가고. 도둑될까봐. 그래서 일부러 틀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내 생각보다 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포괄성이죠. 상호배타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것들도 있다.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자택일형에 대해 볼게요. 얘는 폐쇄형일까요? 개방형일까요? 얘는 폐쇄형이죠. 그쵸? yes, no로만 선택하는 거 뭐라고요? yes, no로만 하는 것들을 그냥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참부식, 이분형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은, 설마 여러분들인데, 양자택일형, 참부형, 이분형, 그렇죠?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현재는 왜 참부형이에요? 왜 이분형이에요? 왜 양자택일형인데 왜 다른 말을 써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양자택일형은 두 개 중에 하나. 참부형은요, yes냐, no냐. 이분형은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얘들이 너무 어려워요. 한자를 배워야 되니까. 제가 뼈저리가 느낀 거는 한자는 좀 배워야 돼. 그 대학생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표준화하고 중표준화를 이해를 못해. 너무 용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반표준화하고 중표준화, 이거 가운데잖아. 왜 용어가 달라요?
아니요. 4년대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장난 아니에요. 서울대 유명한 데도 그래요. 진짜. 진짜로. 제가 하면서 왜 니네 이런 것도 모르냐는데 진짜 그런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한자를 좀 배워야 된다는 게 뼈저려 느껴요. 보면. 그걸 좀 한자 아는데 물론 저 아닌 거 그게 제 경험상의 상호배다 포괄성이에요. 포괄성.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진짜로. 다음 선다형 한번 보겠습니다. 선다형이라는 것은 다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 뭐라고요? 다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들을 선다형이라고 합니다. 선다형. 다음은 체크리스트 혹은 다중응답, 복수응답이라고 하는데 있는 거 모두 선택하는 거. 이런 거 뭔지 아시겠죠? 선다형은 하나만 선택하는 거. 체크리스트는 뭐라고요? 있는 거 모두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해보면 체크리스트하고 선다형이 조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다형으로 구성을 했는데 다중응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조사를 했는데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나는 하나만 응답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도 다중응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면 내용 자체가 또 나쁜 건 아니야. 그럴 경우 어떻게 된다? 이럴 경우는 다중응답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생각하면 나는 하나만 선택하고 싶은데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 진짜 많아요. 이 경우는 또 나쁜 건 아니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선다형이나 체크리스트는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돼. 사전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근데 서열식을 보시면 1순위, 2순위 이런 것들 이해되시겠죠? 1순위, 2순위 이것들은 서열식이라고 하는데 얘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급 분석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1순위에 1위, 2위가 있고 2순위에 1위, 2위가 있는데 얘가 높은 거냐 얘가 높은 거냐고 질문해서 이거 몰라 얘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서열식은 좋은 분석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냥 1순위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게 뭐냐 이 정도만 끄집어내는 정도예요. 고급 분석은 안 됩니다. 얘는 고급 분석은 안 돼요. 그냥 순위적으로 뭘 선택하고 있냐 그런 것들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1순위부터 7순위 이거 응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와요. 넘어가도록 하죠. 고정총합형이라고 아마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총합을 놓고 배분을 하는 것들을 고정총합형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총합형 응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문제점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 합이 100이 안 되는 경우, 합이 100이 넘는 경우 다 100 적으신 분들도 있어. 진짜로. 1%는 다 100이야. 1% 정도는. 진짜 안 하실 것 같죠? 합이 100이 안 되는 경우, 100이 넘는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실무적으로도 이제 그거는 좀 보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보정 작업 좀 해야 주는 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 평정식은 다 아시죠, 여러분? 4점 특도. 총합평정식은 뭐라고 한다고요? 5점. 5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매트리식은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들 뭐라고요? 매트리식 형태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모아서. 자, 다시요. 제가 만약에 니커트 척도를 구성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들어야 돼. 그쵸? 6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구성하려면. 매트리스를 이렇게 구성해버리면 어떠신가요? 상당히 좀 단축하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겠죠? 나하고 이렇게 중요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이거만 찍어. 그다음에 이거 그림 그려 이러고 그림 그릴 사람도 많아요. 이거 없으실 것 같죠? 많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모아놓은 것 자체가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